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묘한 KG의 KG입니다. 겨울왕국2 재밌게 보고 계시죠? 지난 영상에서 했던 예상대로이긴 합니다만 겨울왕국2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전세계 박스 오피스에는 그야말로 눈이 내렸습니다. 개봉 첫 주 동안 미국에서만 1억 2,700만 달러를 벌었고요. 전세계 박스 오피스에서 총 3억 5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보통 영화든 애니메이션이든 여름 시장이 뜨거운 건 다들 아시죠? 겨울왕국2는 여름이 아닌 때에 출시된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큰 오프닝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될 때까지 제대로 된 가족영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순록 썰매 레이스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기획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겨울왕국2의 자막판과 더빙판을 전격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둘을 비교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금부터 언급하는 점은 김효케의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사운드나 영상기 등 동일한 스펙의 상영관에서 같은 날에 관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의 진행 방식은요, 자막과 더빙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는 식으로 심플하게 진행해볼까 합니다. 자, 겨울왕국2의 자막과 더빙 누가 잘하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먼저 자막판 얘기를 해보죠. 엘사 역의 이디나 멘젤은 현재 뉴욕 브로드웨이의 탑티어 뮤지컬 배우죠. 연기와 가창 전부 완벽합니다. 안나 역의 크리스틴 벨은 미드 가십걸의 이 나레이션으로도 유명하죠. XOXO Gossip Girl. 물론 가창도 좋았습니다. 크리스토프 역의 조나단 그로프는 최근 넷플릭스의 드라마인 마인드헌터의 주연으로도 아주 좋은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So different in that, like, when we did the red carpet for the first movie, it was very small and intimate and we were selling the movie, and then this time there was like Elsa's and Anna's and people dressed up, and in London there was actually 2 live reindeer. 이 배우 역시 영화나 TV 시리즈, 뮤지컬을 누비는 배우죠. 올라프 역의 조시 게드는 배우와 성우를 겸하고 있으면서도 코미디언까지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I loved Aladdin. 자막판의 특징은 올라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브로드웨이의 스타들이고 가창과 연기도 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와 가창 파트를 오가면서도 일정한 보이스톤이 있죠. 자막판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역시나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명불허전입니다. 만약에 전작을 자막으로 보셨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자막을 보게 되실 것 같고요. 모든 페이셜 애니메이션들, 그러니까 입술의 움직임이나 말하는 타이밍 등이 캐릭터가 대사를 하고 움직이는 리듬 등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도 싱크가 딱딱 들어맞습니다. 브로드웨이의 탑 배우들이 부른 곡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두말할 나위가 없죠. 사실상 자막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제외하고는 단점이 그다지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막을 읽어야 한다는 게 늘상 있는 최대한의 단점인 건 사실이죠. 미국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언어적인 간극은 좀처럼 메울 수가 없죠. 외화라는 것은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자막과 화면을 번갈아서 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간혹 화면 속의 디테일을 놓칠 수도 있고요. 대사량이 적은 작품도 아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일수록 자막판을 따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많은 부모님들이 더빙판을 선택하시는 이유겠죠. 더빙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사실 이 영상의 본론에 가까운데요. 일단 깔고 갈 게 있습니다. 더빙판의 퀄리티에 정말 놀랐습니다. 모든 면에서 현지화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느껴졌고요. 노래도 최대한 원작의 재현도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어른의 입장에서는 더빙판이 유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오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 점은 이따가 언급을 드리겠고요. 더빙판만의 특징이 있다면 안나와 올라프를 제외하고는 연기자와 가창자가 나뉘어 있다는 겁니다. 다크 히로인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소연 성우는 전작에서도 워낙에 탁월한 캐스팅이었죠. 엘사의 노래는 전편과 동일하게 박해나님이 맡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이번 겨울왕국2는 1편보다 노래의 난이도가 좀 올라간 느낌이었죠. 인투 디 언노운의 한국어 버전인 숨겨진 세상은 약간 음의 릴리즈를 원곡보다는 길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연기자와 가창자의 간극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정말 좋게 들렸습니다. 안나는 박지훈 성우님이 맡았죠. 이번 작품에서 특히 감정 변화가 많았던 안나를 아주 잘 표현한 연기가 좋았는데요. 목소리 톤의 차이 때문인지 약간은 톰보이 같은 안나의 성격이 자막판보다는 살짝 여성적으로 느껴지곤 했습니다. 목소리만으로 캐릭터가 달라 보여서 흥미로웠고요. 올라프를 연기한 이장원 성우님도 연기와 가창 파트 모두 아주 좋았습니다. 더빙판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자막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지금껏 픽사나 디즈니의 여타 사례들도 다 좋았지만요. 겨울왕국2는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가장 훌륭한 현지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정령들이 아렌데를 급습할 때 웅성이는 마을 사람들의 지나가는 대사들이나 노덜드라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전부 우리말로 녹음되어 있을 정도로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안나가 엘사를 언니라고 부르거나 크리스토프를 자기라고 부를 때에 약간은 오글거리지만 친밀감이 느껴지는 이런 세세한 점이 관객의 감정이입을 더 수월하게 해주죠. 실제로 제 옆자리에 꼬마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안나가 크리스토프한테 자기라고 하니까 자기래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존댓말이나 반말을 하거나 엘사를 여왕님이라고 부르거나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대사의 리듬이 더빙이어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우리말은 문장의 길이나 호흡도 다른데요. 만약에 길면 중간에 호흡을 고르면서 타이밍을 조절하고 짧을 경우에는 과감한 추격어로 의미를 전달합니다. 애니메이션과 성우의 대사 연기에 타이밍이 안 맞을 경우엔 대사가 끝났는데 입을 뻐끔거린다거나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점들은 녹음을 하는 스튜디오 현장에서 성우분들이 고민을 하고 수정도 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잡아가지 않았을까 감히 추측을 좀 해보는 바입니다. 지금부터는 더빙판의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페이셜 애니메이션의 차이가 있습니다. 겨울왕국2처럼 발음을 그대로 마치 사람처럼 캐릭터들이 하는 경우에는 입술로 전달되는 부분이 다르죠. 쉽게 말해 대사를 보는 맛이 좀 덜합니다. 이런 점은 잘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일수록 더욱 눈에 띄는 법이고요. 아까 장점에서 대사 타이밍을 잘 맞췄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렌델 성에서 엘사가 침대 위에서 안나에게 폭 안기는 장면이 있었죠. 그때 안나가 먼저 노래를 시작하고 엘사가 안나에게 너 뭐 하는 줄 알아? 라고 하는 대목이 좀 안 들리더라고요. 왜냐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발음을 하거든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제가 더빙판만 봤다면 놓칠 수도 있는 대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스벤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가는 장면에서 올라프가 원벳 얘기를 하죠. 자막은 그래도 글로 쓰여 있으니까 찾아라도 보는데요. 원벳이라는 명칭이 익숙치 않다면 그 문장 역시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노래에 대한 얘긴데요. 아무래도 크리스토프의 솔로곡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막판에서 크리스토프를 연기한 조나단 그로프라는 배우의 캐릭터가 좀 천연덕스럽기도 하면서 특유의 매력이 있죠. 엘사와 안나에게서는 느껴지지 않았던 점인데요. 크리스토프의 더빙은 왠지 조나단 그로프의 빈자리가 좀 느껴집니다. 노래도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크리스토프의 솔로곡인 로스트 인 더 우즈, 우리말 버전은 사랑이란 숲에서 길을 잃다. 이 노래가 특히 그랬습니다. 보통 가수들이 노래를 녹음하면 믹싱이라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거치게 되는데요. 자막판과 거의 비슷하게 믹싱이 되어 있지만 엘사나 안나보다 발성의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더빙판을 보신 어떤 분들은 8, 90년대 가요처럼 느껴진다는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이 역시 발성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아니고요. 특히 목소리의 다름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자막판의 원곡은 코러스가 앞쪽으로 수려하게 깔리는 데 비해서요. 더빙판은 이 코러스의 빌드업이 좀 작게 들립니다. 어느 정도는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듯 코러스가 약하다 보니까 이 곡이 전달하는 넓은 와이드감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요. 노덜드라 사람들이 하는 합창은 가사가 없기 때문에 원판 그대로를 쓴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 묘한 점은 이 작품만의 특정한 명칭 같은 게 더빙판 쪽이 좀 더 잘 들어오는 편이었습니다. 노덜드라나 아토알란 같은 거 말이죠. 자,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더빙판의 단점 파트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아까 언급했듯 디즈니 코리아는 정말 전반적으로 노력을 조금 더 아끼지 않은 정말 훌륭한 현지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차이 때문에 존재하는 좁혀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겨울왕국2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 버전을 보면서요. 처음엔 6대4 정도로 자막판이 우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빙판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자막을 읽지 않고도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압도적인 장점에 끌렸고요. 결과적으로 몇 대 몇이냐고 물으신다면 5대5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왕국2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다른 버전을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더빙판이 애들이나 보는 거 아닌가 라는 오해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자기 반성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왕국2를 좋아하시는 여러분께서 어떤 버전을 선택하시든 그건 당연히 여러분의 자유겠죠. 하지만 제가 언급했던 점들을 호일 비슷한 현지화를 한 작품을 보시면서 따져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날씨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G였습니다.